시사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어서 오세요. 네, 뉴스의 이면에 있는 흐름과 우리 사회의 큰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대선 시대 정신은 청취자들의 격찬이 많았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이번 주는 대통령 리더십의 검증과 조건, 이게 주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대선의 시간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대선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선의 시간은 그러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예. 이중 권력 시대라는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예. 이중 권력 시대입니다. 이중 권력 시대다. 예. 현 대통령이 있고 미래 대통령이 있고. 그렇죠. 예. 예. 앞으로 내년 3월까지는 그럴 것입니다. 예. 내년 대통령제에서는 이제 특히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한데요. 예. 미래 권력의 리더십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 예. 문제라서 오늘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리더십의 조건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검증 이야기부터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검증의 시간이 이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뭘 검증을 해야 됩니까?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먼저 우리가 얘기할 것은 그 검증의 주체는 국민들이고요. 국민. 예. 그리고 예. 이제 국민들 그 개개인에 따라 검증하는 어떤 그런 이 내용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검증하려고 하는 대상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적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적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 영역에서는 인품과 도덕성이 중요할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전문적 영역에서는 전문성과 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내다보는 거시적 통찰.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아주 고전적인 저작이죠. 이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보면 예. 정치가의 자질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예.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입니다. 예. 저는 이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의 인품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라 참 이게 검증 어떻게 판단하기가 힘든 이게 것 같아요. 상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개인의 인품이나 도덕성 검증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두 가지만 좀 덧붙여 보자면 예. 인품과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에서 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아니면 말고식의 검증은 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렇죠.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성 못지않게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도덕성 일변도의 검증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도덕성 일방의 검증. 그러니까 도덕성 일변도의 검증도 바람직하지 않다. 네, 왜냐하면 전문성도 아울러 함께 그렇죠. 함께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아주 선정적인 단어들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사생활 관련된 것 말고 사생활과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검증의 범위의 문제인데요. 예. 저는 이 검증의 범위로는 본인과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불리는 집단의 경우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불가피하다. 예. 예.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까닭은 가족이 권력에 보이지 않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성에도 계속 영향을 미쳐왔겠죠. 예. 그동안. 그래서 이 점에서 부모, 그 다음에 아내, 혹은 남편. 우리 또 여성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형제 정도의 검증은 좀 어찌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 그 수위에 대해선 인격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물론 예. 또 이 경우에서도 과연 어디까지가 그럼 인격을 침해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검증에 있어서 많은 그것이 인격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 뭐 불가피하고 어찌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검증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국민들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두루 이렇게 지켜보고 각자 알아서 그 판단을 할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 아니면 말고 시기거나 지나치게 인격을 침해하는 검증의 경우는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관련해서 그러면 윤석열 지금 전 총장 그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장모 사건이랄지 처와 관련된 의혹들이랄지 무슨 학위 논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포함 전 뭐 불가피하게 포함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선을 보더라도 이 정도의 검증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검증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지옥에서 단테의 신곡의 예를 들자면 천국으로 가는 불타오르는 연옥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잘 견뎌내야 되는 거군요. 한 나라의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저는 이 불타오르는 연옥을 뭐 통과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국민들도 많이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검증과 관련해서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여러 가지 뭐 후보 검증하면서 뭐 우리보다 어떤 성생활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담론들이 많아서 그런지 막 트럼프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보면 뭐 낫도건 검증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미국의 경우는 도덕성을 중시하고요. 유럽의 경우는 이제 전문성을 중시한다는 게 일반적 경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치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이원 경력이 있는 첫 대통령은 1980년. 미국 그동안 대통령제가 한 200년 동안 유지됐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족을 중시하는 미국 문화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네요. 공화당은 가족이잖아요, 특히. 반면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이러한 문제는 이제 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상이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난 1990년대 중반 미국 정치를 뒤흔들었던 루인스키 루인스키 사건 기억하시죠? 미국은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반면에 유럽은 대체적으로 냉담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럽적 시각에서 보면 클린턴 대통령의 사생활에 관계된 문제라는 것이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당시 독일의 한 유력 신문은 일면을 백지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글씨로 한 문장만 적었는데요. 미국 클린턴 대통령 사생활 문제로 정치적 공경에 처하다. 처했다. 요거만 딱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자신들의 의사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건 사생활에 관계된 문제이지 어떤 미국이란 나라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과 유럽의 차이인데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전문성을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럽이 도덕성을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과 전문성 같이 가야 된다. 근데 다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에 이제 그런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미국과 유사한 그런 그렇죠. 경향을 도덕성을 굉장히 특히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전문성이나 이런 이야기는 거의 뭐 하기사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문성도 어떻게 보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TV 토론이죠. 우리가 이제 TV 토론을 시청하다 보면 그 후보의 역량을 좀 어느 정도 엿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막스 베버의 세 가지가 뭐였죠?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 막스 베버가 항상 정답만 제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검증도 아주 중요한 부분일 텐데, 리더십을 어떻게 검증을 할까요? 리더십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TV 토론을 통해서 예. 상대 후보보다 어떤 점에서 이제 강점과 장점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긴 장정이잖아요. 계속해서 자신의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이런 일련의 정책들을 보고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국방 우리가 외교 무슨 뭐 경제 이러면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운 거는 또 경제고 국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시 작전권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가 예.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 대내적으로는 경제 문제고요. 그렇죠. 대외적으로는 이제 외교 안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도 있고 내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통령이 직접 스스로 여러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리고 뭐 현 정부로서 이제 뼈 아픈 문제이긴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이 오래전에 한 대통령이 머리를 빌릴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김영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정도의 문제입니다. 정도의 문제다. 왜냐하면 이 가장 중요한 결정은 사실 고독하게 이 대통령 자신이 여러 의견을 참조해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이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어떤 인상적인 리더십이 있었습니까? 그 역대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는 유신 독재라는 이제 그늘이 있었지만 예. 그러니까 이 수출을 중시한 산업화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실 오늘의 한국의 기본 모습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영국이 아마 더 이코노미스트지였던 것 같은데요. 이 대한민국은 박정희가 세운 집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집이 계속 변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저는 이런 평가가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억압하긴 했지만 예. 뭐 나름대로 온당한 부분도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약분업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에서 볼 수 있듯 한국적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서 인상적인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한미 FTA 추진이고요. 예. 다른 하나는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예. 사실 당시 둘 다 반대가 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현재의 시점에서 돌아보면 한미 FTA는 선진 통상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은 이 분권 국가의 역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예. 리더의 어떤 그런 리더가 갖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과 통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뜻을 물론 대체적으로 다 수용을 해야 되지만 예.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예. 이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예. 어떤 그 우리 사회 제시를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막 검증이 시작돼서 뭐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의 경우는 이제 더욱 그러합니다. 이제 사실 잘 모르죠. 정치 예. 신인이죠. 예. 그래서 검찰총장으로서 보여준 일종의 결단의 리더십인데 뭐 나름 훌륭했다고 보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리더십은 검찰총장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증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문제 해결의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남시장 재직 시부터 이 지사가 보여주었던 것인데요. 이 지사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 해결의 리더십에 공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막스 베버의 리더십의 세 가지 조건인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을 얘기했는데요. 이 지사의 경우는 균형 감각으로서의 통합의 리더십을 얼마나 발휘할지가 우리 국민들의 경우에는 좀 전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마지막으로 꼭 이것만은 왜냐하면 후보 검증을 우리 이제 언론이 하는데 언론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민주주의에서 언론은 입법, 행정, 사법 다음에 제4부입니다. 예. 보통 그렇게들 예. 최 기자님 얘기들 스스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선 후보들에게 이 언론 검증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일종의 불타오르는 연옥입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이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탈진실 시대에 언론의 검증이 긍정적 부분보다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가능성이 있어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탈진실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보다 신념을 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내가 이렇게 믿고 싶은데 그런 나의 믿음에 호소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가짜 뉴스의 모습을 갖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뉴스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이 언론 공론장의 현주소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는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양해야 하고요. 예. 그 사실 보도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든 언론이 정파적 이익에서 자유롭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이 그런 정파적 이익을 넘어서려고 노력해야 하고 언제나 사실 보도를 최우선해야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4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